남해안 어촌마을의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옥입니다. 70대 중반의 나이로 남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익숙한 이곳에서 저는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유일한 아들마저 사고로 떠나보낸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마을 뒷산에 올라 기도하고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며 소소한 용돈을 벌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건 3년 전 봄 우연히 겪은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을 어귀에서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젊은 부부였죠. 그들은 잠시 길을 잃었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여자는 임신 5개월 정도 된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들을 제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낯선 이들이었지만 어쩐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부 지훈과 수지는 곧 우리 마을에 매료되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과묵했지만 점차 마을의 평온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역시 제게 살갑게 대하며 마치 친딸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외롭게 지내던 터라 수진이의 밝은 미소와 임신한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며느리와 손자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본인의 임신 소식을 전했고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짠 아기 옷을 선물하고 옛날 육아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께서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수진이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캐묻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이 마을에 땅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요즘 해안가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처럼 생각했던 정 때문에 쉽게 마음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누군가에게 우리 마을의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맞아, 정부에서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사두면 10배는 오를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실은 30년 전 실종된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바로 제 친한 친구인 박순돌 어르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순돌은 3년 전 치매로 세상을 뜨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바닷가의 넓은 땅과 낡은 집 몇 채였지만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그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이 순돌의 손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의 친절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녀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훈이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에게 그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악행을 막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눈치가 빨랐고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한 노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수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제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국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진이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지훈을 속여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과 제 친구, 순돌 어르신의 손자를 이용하려 했던 사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고 수진이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수진이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지훈의 출생 관련 서류들까지. 수진이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실종된 아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에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놨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마을을 떠났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바닷가를 혼자 걸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훈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순돌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지훈은 결국 마을에 남아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순돌 어르신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바닷가 땅을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친손자처럼 여기며 그의 새로운 출발을 도왔습니다. 함께 어업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몇 개월 후 지훈은 마을의 젊은 여성 미영이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수진이에게 속았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덕분에 지훈이라는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훈이는 이 마을의 든든한 청년이 되었고 저는 그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지훈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